여자들의 로망, S라인.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기 위해 가슴 성형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 새롭게 등장한 줄기세포 가슴 성형. 어떤 수술인지, 다른 가슴 성형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TV주치 무병장수에서 줄기세포 가슴 성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V주치 무병장수의 문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유입니다. 외형 콤플렉스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위축될 때가 있는데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곤 하죠. 하지만 요즘은 성형을 통해서 콤플렉스를 극복하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여성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가슴 성형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줄기세포 가슴 성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동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에 가슴 성형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경우는 아무래도 선천적으로 가슴 발육이 덜 돼서 왜소한 가슴인 경우 컴플렉스를 느낄 경우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살이 많이 빠졌거나 아니면 임신 이후에 그 가슴이 처지거나 가슴이 위축된 경우 가슴 성형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유방 수술이나 외상으로 인해서 가슴 변형이 일어난 경우, 또 가슴이 좌우 비대칭인 경우 가슴 성형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간혹 보면 가슴이 너무 커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축소 성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간혹 여성형 유방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가슴 제거 수술, 가슴 성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보통 가슴 성형이라고 하면 보형물을 넣는 걸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요. 수술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슴 성형 방법에도 보형물, 지방 혹은 침을 놓거나 필러를 놓는 방법들 여러 가지 네. 방법이 있는데 사실 다른 방법들은 큰 효과 보기 힘들고요.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방법이 보형물을 이용한 방법인데 보형물 자체가 수술하고 나서 아무래도 이물질이기 때문에 이물감을 느끼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내구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체하거나 아니면 제거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대안이 줄기세포 가슴 성형인데요. 그래서 복부나 허벅지 쪽에서 지방을 채취한 다음에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추출된 줄기세포와 섞어서 가슴에 주입하는 식으로 수술을 하면 자기 조직을 이용한 시술이기 때문에 촉감도 내 가슴과 똑같고 또 일단 3개월 뒤에 생착이 되고 나면 걱정 없이 평생 갖고 갈 수 있는 가슴이 생긴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가슴에 대한 줄기세포 지방 이식은 누구나 다 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는 원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하는 목적이 수술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가슴을 충분히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분이 과거에 지방 흡입을 받았든가 아니면 너무 마르셔서 그 재료인 지방을 충분히 채취하기 힘들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만큼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추출해낸 지방의 양에 따라서 가슴이 이식되는 그 줄기세포의 지방 이식의 양도 달라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 안정성을 위해서 사실은 한쪽 가슴에 200cc 이상 주입하는 것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전 사후 관리를 통해서 가슴 상태를 좀 좋게 만든 다음에 충분한 줄기세포 양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개발됐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하면 추출된 지방 거의 대부분을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다 주입하는 식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보형물이나 수술을 하는 것에 좀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수술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일반 지방 이식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반 지방 이식도 뭐 재료 구하기도 쉽고 사실은 인체 친화적인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아무래도 생착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고 나면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의 지방이 흡수돼 버리고 또 과도한 지방을 주입을 하게 되면 지방 괴사나 석회 현상이 흔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사실은 기피하는 수술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거를 보완해서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하게 되면 줄기세포 자체가 그 떨어지는 생착률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괴사나 석회 현상 같은 그런 부작용을 방지해주고 또 일단 줄기세포가 생착을 촉진시켜서 생착이 잘 되고 난 그런 지방들은 그 평생 나이가 들 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착률이 정말 중요한 거네요. 네. 그런데 또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좀 지방이 빠지거나 가슴이 작아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수술하고 나서 그렇게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그 효과가 떨어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그 시술 자체가 줄기세포 성형이 아닌데 줄기세포 성형이라고 해서 시술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수술 자체가 제대로 된 줄기세포 장비를 이용하지 않고 부실한 장비를 이용해서 충분한 줄기세포 추출을 하지 못하고 수술을 한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니면 충분한 줄기세포를 뽑아서 추출해서 시술했다 하더라도 사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만큼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줄기세포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오랫동안 쌓여있는 병원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수술을 받으셔야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다양한 종류의 가슴 성형 방법이 있으니까요.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잘 한 후에 나에게 꼭 맞는 수술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신동진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줄기세포 가슴 성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수술 방법과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